도쿄 한복판 수만 개의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그리고 단 한 사람, 정동원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순간 숨죽인 정적이 공연장을 뒤덮었다. 그가 첫 소절을 내뱉는 그 찰나 공기의 온도가 바뀌었다. 온 관객들은 말을 잃었고 방송국 관계자들은 급히 교신 버튼을 눌렀다. 변성 바꿔. 지금 이 장면을 전국 생중계로 돌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도쿄 전역의 채널이 바뀌었다. 정동원의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일본 전역을 울렸다. 화면 앞에 앉아 있던 이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믿기 힘든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이건 단순한 무대가 아니야. 무언가가 터졌다. 그날 밤 SNS는 폭발했다. 노래 한 소절에 심장이 멎었다. 방송국이 긴급 편성을 바꾼 건 처음 봤다. 정동원의 이름은 일본 트렌드 1위를 단숨에 장악했다. 공연 시작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 밤 도쿄돔을 가득 메운 5만 명의 관객 중 누구도 그저 한국에서 온 어린 가수라는 속에 약간의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흘렀을 뿐이었다. 무대 위 조명이 꺼지고 정적이 내렸다. 정동원이 등장했다.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조명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서 마이크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첫 소절이 터졌다. 순간 도쿄돔이 멈췄다. 시간이 고여버린 듯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단 한 소절. 그 짧은 소리가 공기를 흔들었고 수만 개의 심장이 동시에 박동을 이뤘다. 카메라가 본능적으로 줌인했다. 방송국의 모니터실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무대가 아니야. 긴급 교신, 그리고 전파를 가른 한 문장. 일본 최대 방송국 NHK 엔터테인먼트국은 그 시각 정규 예능 프로그램을 송출 중이었다. 그러나 21시 7분 긴급 내부 교신이 울렸다. 도쿄돔 현장 피드, 지금 바로 연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요? 정동원, 첫 곡 시작했습니다. 현장 반응 비정상입니다. 5초 침묵. 그 다음 제작국 부국장이 짧게 외쳤다. 변성 바꿔. 지금 송출 전환하라. 그리고 그 순간 일본 전역의 수많은 가정집 TV 화면이 동시에 바뀌었다. 예능이 끊기고 정동원의 무대가 생중계됐다. 국내 가수 한 명의 무대가 일본 방송사 편성표를 바꿔놓은 건 전례 없는 일이었다. 소리가 울린다. 관객들의 집단적 침묵. 첫 소절이 끝나자 객석 어디선가 숨죽이는 울음이 새어나왔다. 조명 감독은 손을 떨었고 음향 스태프는 자신도 모르게 헤드셋을 벗어 던졌다. 음이 아니라 감정, 이 스피커를 뚫고 나왔기 때문이다. 관객 중 한 일본 중년 여성은 눈가를 닦으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어는 하나도 모르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어요. 또 다른 남성 팬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 그 소리가 나오는 순간 내 머릿속에 있던 모든 잡음이 사라졌어요. 그냥 살아있다. 는 느낌만 남았어요. 그의 노래는 언어를 넘어섰다. 말이 아닌 울림이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일본인들의 마음 한가운데를 정조준했다. 무대 밖의 혼란 방송국, SNS, 언론. 방송 전환 후 10분 만에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는 정동원이었다. 누구야, 저 소녀는? 방금 NHK 바꾼 이유 아는 사람? 단 한 소절의 심장이 얼어붙었어. 일본 전역이 동시에 검색 버튼을 눌렀다. 언론사들은 급히 기자를 파견했다. 연예 전문지 스포니치, 니칸 스포츠, 심지어 경제지 마이니치까지 현장 사진을 요청했다. 정동원의 무대 선지 불과 30분 만에 이름은 2천만 건 이상 검색됐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건 방송사 내부에서도 충격이에요. 외부 공연 피드를 긴급 편성으로 교체하는 건 오직 국가적 사건, 급일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정적. 그는 첫 곡을 마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잠시 숨을 고른 후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갔다.
그 순간 누군가 객석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삽시간에 번져나갔고 현장은 침묵과 눈물이라는 낯선 조합으로 뒤덮였다. 조명이 서서히 올랐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심지어 기자들조차 카메라를 들지 못했다. 렌즈 너머의 무언가가 찍는 이의 손을 멈추게 했다. 그가 부른 건 노래가 아니었다. 공연이 끝난 후 음악평론가 아사노 요이치는 SNS에 이렇게 썼다. 그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울리는 공기를 만들었다. 날 아침 일본 주요 신문들은 이례적으로 한국 가수의 이름을 일면에 실었다. 정동원, 도쿄를 울리다. 단 한 소절이 일본을 멈췄다. 언론의 반응은 흡사 하나의 문화 충격 리포트 같았다. 한쪽에서는 이건 기적이라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경고라 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 예고되지 않은 폭풍의 시작. 그날 이후 일본 방송국 내부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변성국은 후속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기자들은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날 밤 긴급 변성 전화는 단순한 감정적 결정이 아니었다. 현장에 있던 한 프로듀서는 이렇게 말했다. 는 무언가를 봤다. 단순히 노래가 아닌 일본의 오랜 감정선을 건드리는 무언가를. 그 무언가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증언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정동원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다음 날 아침 일본 사회는 정동원 쇼크로 뒤흔들렸다. 신문의 일면은 정치 기사 대신 한 소년의 이름으로 덮였다. 경제, 스포츠, 문화 모든 섹션이 그를 다뤘다. 하지만 아무리 기사를 읽어도 사람들은 그날의 무대가 왜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한국 내부 영상 유출. 10월 15일 밤 NHK 내부 보안망에서 한 영상이 새어나왔다. 파일명은 단순했다. 21.7 리버피드 MP4. 그 영상은 정동원이 첫 곡을 부르기 시작하기 직전부터 8분간의 클립이었다. 그러나 그 장면에는 방송에 송출되지 않았던 3초가 있었다. 그 3초 동안 무대 조명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관객석 몇몇 구역이 어둡게 깜박였다. 누군가가 말했다. 이상해. 전력 문제인가? 하지만 음향엔 이상이 없었다. 그저 무언가 보이지 않는 진동, 이 공연장을 스쳐갔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그 직후 정동원의 첫 소절이 터졌고 그 순간 모든 장비의 파형 그래프가 폭주했다. 소리의 데시벨이 아니라 진동수 자체가 일시적으로 비정상 수치를 기록했다. NHK 엔지니어 출신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건 단순한 음악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청각이 감지할 수 없는 영역의 파동이 섞여 있었어요. 긴급 전송 명령의 정체. 조사에 따르면 변성 전환 명령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식 승인자가 아닌 현장 연출 감독이 단독으로 내린 명령이었다. 그는 조사 인터뷰에서 단 한 문장만 남겼다. 그 순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의 눈은 여전히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이후 병가를 내고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NHK는 공식 입장에서 물적 오류로 인해 비정상 전송이 발생했다고만 발표했지만 내부 문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송 오류 아님. 자발적 판단. 심리적 영향 가능성이 있음. 일본 전역에 번진 정동원 현상. 그날 밤 이후 일본 전역의 거리마다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같은 멜로디를 따라 불렀다. 이상한 건 정식으로 발매된 적이 없는 미공개곡이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도 공개되지 않았고 정동원의 매니지먼트사조차 그런 곡이 존재한다는 걸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 사람들은 단 한 번의 공연 후 그 멜로디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을까?
인터뷰에 응한 한 일본 여고생은 말했다. 그 노래는 들은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어릴 적 엄마가 불러줬던 자장가 같았어요. 수백 명의 관객이 같은 말을 했다. 듣는데 나치웠다. 그 문장은 일본 트위터에서 10만 회 이상 리트윗됐다. 언론이 숨긴 5초. 공연 다음 날 여러 방송국이 공연 장면을 재송출하려 했으나 모두 같은 시점에서 편집됐다. 정확히 1분 28초에서 1분 33초 구간이 잘려 있었다. 그 구간에는 대체 무엇이 있었던 걸까? 이 취재진은 익명 제보를 통해 원본 클립을 입수했다. 그 5초 동안 정동원이 마이크를 쥔 손을 천천히 들어올리고 무언가를 바라보며 아주 낮은 음으로 한 단어를 읊조린다. 그 단어가 끝나자 객석에서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다. 후 수십 명의 관객이 동시에 눈물을 닦는 장면이 잡혔다. 영상 분석 결과 단어는 일본어도 한국어도 영어도 아닌 의미불명의 발음이었다. 나 청각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이건 음성이라기보다 주파수입니다. 문화부 장관의 발언. 문화청은 3일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보며 정동원 군의 공연은 예술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 하지만 질문이 이어졌다. 무대에 어떤 특별 장치나 음향 장비가 쓰였는가? 문화부 장관은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답했다.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답변은 오히려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포럼에는 온갖 추측이 퍼졌다. 정동원은 초감각적 공명을 이용했다. 일본이 감정적으로 무너진 건 의도된 현상이다. 그 노래는 금지되어야 한다. 나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소문은 이것이었다. 그 노래는 일본에서 금지된 어떤 선율을 변형한 것이다. 사라진 악보. 공연 2주 전 도쿄의 한 작곡가가 NHK와 계약 중이던 테스트 악보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파일명은 에코 오브 모닝, 언피니시트 미드. 그 악보에는 불완전한 선율로 표시된 구간이 있었다. 그 구간의 파형은 정동원이 무대에서 부른 멜로디의 일부와 정확히 일치했다. 작곡가는 현재 연락이 두절됐다. 단순 도난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NHK 내부에서는 악보가 사라진 후 정동원 측에서 어떤 파일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 그러나 정동원 소속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그 곡을 직접 썼습니다. 에게서도 빌린 적이 없습니다. 도쿄돔을 감싼 마지막 장면. 공연의 마지막 곡이 끝날 때 정동원은 무대 중앙에 서서 눈을 감았다. 조명은 완전히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만 그의 어깨 위를 비췄다. 그때 누군가가 촬영한 영상 속에서 희미한 음성이 들린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야. 관객은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마이크 파형에는 분명 그 문장이 녹음되어 있었다. 그 말은 마치 예언처럼 들렸다.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이상한 후유증. 공연을 직접 본 관객 중 일부는 이후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밤마다 같은 멜로디가 들린다. 감으면 도쿄돔의 조명이 보인다. 과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정신의학회에서는 집단 감정 동족 현상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공명각성 효과, 레저넌스 어웨이크닝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했다. 특정 주파수가 인간의 감정 기억을 자극해 공통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정동원의 첫 소절에서 검출된 바로 그 비정상 수치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동원은 사라졌다. 공연이 끝난 지 72시간 후 그의 모든 일정이 돌연 취소됐다. 소속사 공식 입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 중. 그러나 일본 언론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는 일본을 떠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시부야 역시 CCTV였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 무엇을 남기고 떠났을까?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도쿄돔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도쿄돔 공연이 끝난 지 10일째 되던 날, 일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신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제목은 단순했다. 너스 10월 15일 21시 7분 비인가 대역폭 간섭 감지. 그 신호는 도쿄돔 근처 전파망전역에서 포착됐고 정확히 정동원의 첫 소절이 시작된 순간과 일치했다. 주파수 대역은 인간의 청각 범위를 넘어선 19,000Hz 이상. 통상적인 음악 장비로는 재현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목소리에서 나왔다. 한 음향공학연구소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동원의 마이크 신호에서 그 비인가 대역이 검출됐다. 즉, 그 주파수는 스피커나 믹서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그의 목소리에서 직접 나왔다. 연구팀은 그 신호를 파형 그래프로 변환했다. 결과는 한 줄의 문장처럼 보였다. 의 형태가 단어를 이룬 것이다. 디코딩된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은 기억하고 있나요? 주파수에 숨겨진 기억. 그 문장은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다. 기억하고 있나요? 누구에게 무엇을 묻는 말이었을까? 일본 학자들은 이 문장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어떤 이는 한일 과거사를 상징하는 예술적 메시지라 했고, 어떤 이는 집단 무의식의 회귀라 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그 주파수를 반복 재생하면 사람의 뇌파가 감정 공명 패턴과 동일한 움직임을 보였다. 즉, 듣는 사람의 감정이 동경화되는 것이다. 그것이 공연장에서 5만 명이 동시에 눈물을 흘린 이유였다. 누군가가 설계했다. 지가 단독 입수한 또 다른 내부 자료에는 더 섬뜩한 문장이 있었다. 오브몬 잉 패튼 베리파이드. 이 문장은 공연 전 사라진 악보 파일과 동일한 문구였다. 누군가가 정동원의 목소리에 그 악보의 주파수 코드를 삽입한 것이다. 그것이 의도였는지 우연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정동원이 공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노래는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하게도 내 안에서 들린다. 72시간의 공백. 그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NHK 본사로 정체불명의 USB 하나가 배달되었다. 보낸 사람도 발신지도 없었다. 단지 봉투 위에 적혀있던 문장 한 줄. 플레이 데투돈. 안에는 짧은 오디오 파일이 있었다. 새벽 4시 기술진이 파일을 재생하자 정동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노래가 아니었다. 그는 속삭이고 있었다. 당신들이 듣는 이 소리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누군가의 기억을 대신 불렀을 뿐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파일은 스스로 삭제됐다. 기억의 소리. 며칠 후 도쿄돔 외벽에는 누군가가 분필로 남긴 낙서가 발견됐다. 그날의 노래 아직도 들려. 노래에는 작은 음표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그 멜로디를 따라보면 정확히 정동원의 첫 소절이었다. 도시의 밤은 다시 그 멜로디로 물들었다. 음악은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마지막 파형. 한 달 뒤 일본 전자음향학회는 정동원의 공연 음성을 분석해 마지막 파형을 공개했다. 그 파형은 평범한 소리의 흔적이 아니었다. 회전시켜 3D로 변환하자 한 사람의 얼굴 형상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얼굴은 놀랍게도 정동원의 것이 아니었다. 인식 기술로 대조한 결과 그 형상은 1945년 도쿄 공습 당시 사망한 한 이름 모를 소년의 기록 사진과 98% 일치했다. 그가 남긴 말. 건 이후 3개월이 지났다. 정동원은 여전히 행방불명이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 모두 그의 목소리를 기억의 소리라 부르기 시작했다. 한 음악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단순히 노래한 게 아니다. 그는 잊혀진 누군가의 기억을 이 세상에 다시 불러낸 것이다. 도쿄돔을 뒤덮었던 그날의 울림은 전설이 되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새벽의 전파 속에서 2025년 12월 1일 새벽 NHK 라디오에서 아무 예고 없이 신호음이 흘렀다. 그 주파수는 19,042Hz. 정동원의 목소리와 동일했다. 노를 스펙트럼으로 변환한 그래프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아직 노래하고 있습니다.